아비님이 이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아비님은 그냥 모든 영상을 다 본다 그랬죠. 아비님은 진짜 모든 영상을 다 봐. 그냥 열어놓고 다 봐요. 그 어떤 곳에도 다 그러다 보면 어떤 곳에서 걸리거든.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통역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신뢰성을 얻고 여러분들이 진정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조, 진짜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깊이가 있어야 되지. 그런 과정에서 신뢰를 자꾸 얻어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어두운 거는 쉽게 빨려 들어가는데 좋은 거는 죽어라고 안 하잖아. 그죠? 그거를 이제 서서히 서서히 하게 좀 움츠러든 게 좀 풀리면서 하게 만들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정말 그렇다. 정말 똑같다. 그래서 뭐 음악을 하건 요리를 하건 뭐 사업을 하건 뭘 하건 그 안에 있는 맥은 다 문장으로 표현되는 게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그냥 문장으로 표현되는 거, 그게 자신과의 대화잖아. 자신과의 대화. 자신과 대화할 때 단어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대화를 단어로 얘기할 때는 바쁠 때입니다. 얼른 물. 뭐 무슨 말인지 알잖아. 얼른 물. 아니면 뭐 야 이거 야 저거 이런 경우는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죠. 그리고 급박한 곳에서는 사실 대화는 원래 급박한 곳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생명이 호흡을 하고 나누는 것들은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 안에 문장들은 무엇을 하건 다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금수저, 은수저, 계급을, 악의 세력은 계급을 나누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 왜 계급을 나누는 걸 좋아할까? 그러면 생각하지 않거든. 아예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신격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생각과 의지, 생각과 의지와 선택이 어벤져스도 평범한 인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하고 인간하고 한번 붙어볼까? 누가 이기는지? 어벤져스가 과연 이길 것 같아? 모르겠어. 인간이 완벽하게 이긴다라는 보장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벤져스한테 우리 인류가 무참하게 패배하진 않을 겁니다. 왜? 어벤져스보다 초능력도 없는 일개 2층에서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뒤로만 자빠져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어떻게 어벤져스를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당연하게 느끼고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신의 모방체의 흔적, 생각과 의지와 선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의지와 선택을 하는 것, 이 행위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뭐 없던 능력도 생기게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계급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노예 계층 속에서 천재들이 계속 나오고, 노예들 속에서 자꾸 큰 인물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싫어. 악의 세력은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싫단 말이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모두가 내 말을 듣는 걸 원하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똑똑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뭘 못하게 해야 돼? 생각과 의지와 선택이 발동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나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네가 있는 그곳은 당연해. 너와 나는 근본부터 달라. 바로 차별과 계급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금수저, 은수저 얘기 나오는 거야.
또 뭐야 또 재벌 뭐 또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계급을 나누는 수많은 말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사실은 진짜 이야기는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 저 위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있는 곳이나 작은 곳에 충성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이 얘기가 전달되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걸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늘 궁금해했잖아. 대단한 사람들의 자식은 어떻게 자라는지, 대단한 사람들은 왜 대단한지, 그 말은 나는 감히 대단할 수조차 없는 잉여 중의 잉여다. 대단한 사람과 잉여는 근본부터 다르다.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세뇌되어 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왜 대단한 사람과 잉여가 나누어질까? 유일한 차이는 이거 하나예요. 대단한 사람들은, 잉여들은, 이 스스로를 잉여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둘을 나누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를 잉여라고 칭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큰 건을 노려요. 큰 건을 노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방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한방이라는 이 요구 조건이 오랫동안 만족되지 않고 시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닥치게 되면 이제 그게 당연히 범죄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대단한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말 그대로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 작은 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작은 거, 그 말은 그 차이뿐이거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누구든 신격을 가진, 생각과 의지와 선택을 할 수 있는 신격을 가진 인간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작은 것에 충실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뭐라 그럴까, 거장이 되는 거죠. 그게 음식이면 셰프가 될 거고, 그게 사업이면 사업가가 될 거고, 그게 공부면 학자가 될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끌리는 그곳으로, 아니 기왕 360도 갈 수 있는 것 중에 360도라는 건 도가 1도라는 거 아니야. 그럼 360도 중에 한 12도, 15도는 내 마음에 끌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 아니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사방팔방으로 다 가나. 그건 몸이 찢겨지는 건데. 360도 돌아보고 3도 쪽이 좋아. 그럼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쪽으로 가셔서 끌리는 방향으로 생각과 의지와 선택을 하면서 작은 것을, 대신에 생각과 의지와 선택은 누구나 해. 게임방에서 밤새는 선택도 잘 하니까. 그러나 게임방에서 밤새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게임에서 자기가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선택을 한 그 행위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침을 뱉고, 그리고 그런 조그만 PC방 한번 갔다 온 일에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깟 행동, 이깟 게임질. 근데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하고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오늘 밤을 되게 소중하게 보냈어. 정말 피곤하긴 한데 야, 이런 밤을 내가 보낼 수 있다니. 이렇게 마음껏 날밤을 새우면서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누릴 수 있다니. 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 왜? 싫어도 그게 나니까. 자,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사소한 태도들, 그런 태도들은 여기서 그런 태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신뢰를 얻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신뢰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의지를 선택을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가게 되면 힘 모순이 없어지게 되고, 비로소 내 자신에게 신뢰를 얻게 돼요. 서로가 신뢰를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 비로소 질문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내가 정말 이거 좋아하는 거 맞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다른 거 해볼 수 있는 건 없나? 이렇게 그럼 질문이 섞이게 되면 여기서부터 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능력이죠, 이것도.
왜냐하면 이전에 생각 못했던 것들, 남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있던 것을 사람이 참 이 생각 질문이 참 위대한 것인 게 뭐냐면 이미 있던 소스인데 이미 있던 재료를 셰프가 질문으로 손을 대면 전혀 다른 음식이 되죠. 다른 맛이 나고. 질문이 생기게 되면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장이 돼가는 거예요. 이분도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거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누구나 생각과 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그냥 뭐랄까 이런 질문을 해주면 이런 거장이 된다는 거예요. 계급과 상관없이. 금수저 흙수저 아니어도. 바꿔 얘기하면 금수저라고 해도 이 생각과 의지와 선택을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지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면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힘들이 다 쾌락으로 쓰여요. 최근에 뭐 어떤 대표의 따님이 뭐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것처럼 다 쾌락으로 흐릅니다. 금수저, 은수저,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따지면 금수저가 아닌 게 나았지. 남들이 하지도 못하는 그 좋은, 환각제들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게 부럽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과 의지와 선택, 그걸 가지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무시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태도들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거장과 오늘 하루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대단한 걸 해서 대단하고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니까 별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것, 자기가 생각하고 의지로 선택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인정하는 것.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마음에 안 들은 부분에서도 내 의미를 찾는 것. 그런 과정을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공통되는 맥을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이분은 음악의 거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피아니스트가 될 필요는 없지. 하지만 무언가를 가지고 어느 정상까지 아니면 누군가를 따라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말, 똑같은 말, 똑같다고. 아비님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시작을. 이 아비님의 이 일련의 모든 설명들을 직관적인 문장으로 바꿔놓은 게 뭐 살고 살리다도 있지만 그 중에 살고 살리다 맥 안에서 보고 듣고 따라한다. 그 말을 들은 적 있죠? 똑같잖아요. 카피. 일단 처음에는 음악을 듣고 또 듣는다. 그냥 피아니스트니까 당연히 음악을 들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생명이니까 당연히 생명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따라 해야 되겠죠. 일단은 피아니스트라는 형체로 정해지기 전이니까. 카피. 들으며 카피. 앨범을 주구장창 들어. 솔로를 함께 따라해. 그 다음에 따라해서 보고 계속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듣다 보면 자기 방으로 가서 자기가 연습해. 따라해. 이게 따라하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따라하는 거. 물론 음악이니까 보는 거는 조금 적을 수도 있겠지만 사운드를 따라하려고 해.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왔던 설명들은 대충 기억나잖아요. 내가 왜 이 음악이 끌릴까? 그래, 다른 모든 거, 보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하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듣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신뢰를 가지게 되면, 기다림 속에서 모순 없으면 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끌리는 거야.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상처가 되거나, 어느 부분에서 내 마음에 뭔가 걸림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 생각하게 된다고. 물론 그 중에서 이거는 음악과 관련된 거니까 생명과 관련돼서 내가 왜 여기에 끌리는 걸까? 내가 왜 하필 많은 것들 중에 이것에 내 마음이 끌리는 걸까? 움직이는 걸까?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에 자극이 되는 걸까? 그거로 이게 질문이 보고 듣고 따라하다 보면 질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질문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또 대화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뭔가를 말해주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사람의 언어는 아니야. 근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야. 아, 이 음식은 왜 똑같은 레시피를 썼고, 왜 똑같은 무언가를 썼는데, 왜 내게 이런 느낌을 주는 걸까? 도대체 이 음식의 맛이 뭐가 다르길래 내게 이런 걸 주는 걸까?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제 내가 왜 이런 부분이 내가 싫을까부터 물론 시작하겠죠. 사람은 약해서 안 좋은 것부터 먼저 생각나니까. 이거는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만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따라가서, 그래서, 그래도 알게 돼. 기다림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듣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알게 되잖아. 내가 그 근데 이제, 딱 알게 됐다기보다 내가 그 선율들에는 관심이 없어. 음악에 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리듬, 멜로디, 화성 이렇게. 내가 어떻게 알지? 음악 시간. 음악 시간. 리듬, 멜로디, 화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가. 그 중에 리듬과 멜로디, 이 선율이 아마 멜로디일 거야. 리듬과 멜로디는 별 관심이 없어. 계속 그걸 질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뭐야? 남은 건 화성인데 화성이 끌리는 느낌은 아닌데 배제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질문을 찾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영혼이 울리는 그 문장을 찾아내게 돼. 내가 이 화성에 끌리나 보다. 내가 이 화성에 끌려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비님이 항상 아비님 물어볼 때 뭐에 끌리세요? 그러면 춤이요 그래 다들. 실제로 요즘에도 아비님 영상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포츠 댄스 추는 그 친구가 있거든. 요즘에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랜만에 생각나네. 보고 싶네. 하여튼 그 친구가 뭘 좋아하나 그랬더니 자기는 스포츠 댄스를 좋아한대. 자, 근데 말씀드렸죠? 문장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문장으로 표현돼야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단어는 내게 아니야. 뭘 좋아하세요? 요리 좋아합니다. 이건 아무 생명도 담겨있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으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도대체 춤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서 좋냐고. 당신을 끌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야. 춤이 아니라 어떤 상대방과 나는 혼자 하는 건 좋지 않다. 나 혼자 막 생쇼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상대방과 호흡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난 살아있는 것 같다. 상대방과 호흡이 있는데 상대방과 호흡을 그 어떤 일정한 템포 안에서 이렇게 그 호흡을 같이 하는 파트너십, 그 함께 파트너십을 맞춰서 딱딱딱 움직여서 무언가를 몸으로 뿜어내는 그 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제대로 잘 구현하고 있는 어떤 장르가 스포츠 댄스라는 장르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문장으로 내 속에서 울리게 돼. 내가 이러이러한 면에 내가 이분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그 화성학이라는 것에 그 어마어마한 디테일, 그 철저한 디테일, 그 철저한 디테일을 좋아하는구나. 왜냐면 거기에 자기 자신이 놀라게 됩니다. 왜? 나는 굉장히 덤벙덤벙거리고 엉성한 스타일인 줄 알았거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은. 근데 내 영혼은 정말 화성학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음들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래. 우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매운맛이 7이라면 거기에 매운맛 7이라면 단맛을 한 3 정도 섞어야 단맛 2, 짠맛 1을 약간 섞어줘야 사람이 맛있는 매콤함이라고 느끼지. 그거를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쓴맛이 나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매운맛이 돼요. 그래서 화성학이 뭐냐면 각 맛들이
한 맛이 정해지면, 아까 뭐 3도, 4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뭐냐면, 매운맛이 5로 정해졌으면, 그 5를, 매운맛을, 매운맛이 쓰거나, 고통스럽거나, 통감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비율의 단맛과 짠맛이 정해져요. 근데 그게 왜 화성하기 어렵냐면, 그게 절대치가 아니야. 다 상대치예요. 그래서, 피아노의 도음도 정해진 게 아니야. 무슨 음을 기준으로 삼을까 하다가, 그게 라가 A거든?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잖아. 근데 서양에서는 C, D, B, A, B, G, A, B 이렇게 C, D, E, F, G, A, B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도가 C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니까 도가 A였으면 좋겠잖아. 편할 거고. 근데 도가 C예요. 라가 A야.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기준을 정한 거야. 화성학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기, 음이란 건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매운맛은 5여야 돼. 그런 건 아니지. 매운맛이 5라면, 매운맛을 5를 정해놓으면, 거기에 단맛, 짠맛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심장박동 소리가 라일 거예요. 심장박동에 무슨 심장박동을 한 파장으로 해서 그거를 기준음으로 잡은 거야. 인간의 심장박동의 가장 그 똑같은 음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 기준점을 도로 그 기준점을 A로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쭉 정해지는 단맛, 짠맛들. 그러니까 이 라를 거스르지 않는 음들의 배치가 이 피아노 건반의 배치인 거예요. 피아노 건반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화성하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없어.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차이도 되게 많고, 그래서 화성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해요. 그래서 과학이거든. 막 몇 도에 몇 퍼센트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어. 수학 공식처럼.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좀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사람들이라, 음악하는 사람이 수학 공부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화성학을 음악하는 사람들도 잘 안 해. 너무 정확하고 디테일하고 어려워서. 그래서 이분도 공부하는데 7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신은, 여기서 아빈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은 듬성듬성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자기 자신은 철저함과 분석적이고 디테일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줄 알았다고. 몽화양처럼. 그래서 아빈이 몽화양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디지털한 면도 있다. 디지털하게 딱 끊어지는 면도 있다. 되게 몽화양이 그래. 그리고 몽화양이 그래. 어쨌든 아비님이 각 개인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뭐 몽화양이나 유나나 뭐 이런 친구들이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이 내가 굉장히 듬성적이고 아날로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음악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얘기가 그거예요. 너는 듬성듬성한 걸 좋아하지 않아. 너는 듬성듬성하게 살아왔고, 너는 뭉뚱그리고 이렇게 좀 규정되지 않는 약간 파스텔 톤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네 중심은 굉장히 정교함과 디테일함을 원해.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야. 나는 평생 문학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중심이 수학에 끌린다고 하는 거지. 극단적인 표현으로 따지자면. 근데 내 중심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느낌이 없는데도 분명히 화성학이 끌리는구나, 화성을 해야겠구나가 아니야. 내가 이 화성학을 내가 화성학을 원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화성학에 내가 끌리는구나. 근데 그걸 공부하려면 7년이나 걸린대. 그리고 이 음악이 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야, 수학 좀 똑바로 해. 너는 수학을 좋아해. 너는 그래서 문학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문학인데 여러 장르가 있잖아. 그래서 너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문학을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중심은 그 문학의 철저한 디테일함을 원해. 그러면서 그런 작품들 많잖아요. 그 소설인데 굉장히 사이언스가 섞인 굉장히 디테일한 의학 소설로 되게 유명한 분 있었는데 옛날에 의학 소설로 하여튼 의학 소설 그래갖고 그 의학 소설이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는 소설인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자료나 어떤 그런 것들의 디테일함이 전문 의학 서적을 능가할 정도로 완전 정교하고 디테일해가지고 극찬을 받았던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거야. 네 중심은 디테일함도 원하고 있어.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다라는 확신은 없는데 내 중심이 이걸 끌려해. 그러니까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 맞아 꽂혔어 이거야 바로. 근데 실제로 꽂혀서 해본 적 여러분들 틈틈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 꽂혀서 간 길은 막상 해보면 질려요. 왜? 꽂힌 건 필링이거든. 꽂힌 건 필로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느낌으로 결정된 것만큼 빨리 식어버리는 거 있어? 근데 이건 왜 그래요? 이거는 꽂히는 건 아닌데 어떤 결론으로 내려진 거야? 오랜 대화로 결론이 지어진 거예요. 아니 결론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오랜 대화로 방향이 자연스럽게 정해진 거예요. 오랜 물 부어줌으로 올라온 거예요. 스스로 올라온 싹이라고. 엄청난 힘으로 뽑아대지 않는 한 이 줄기는 계속 자랍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꽂힌 건 아닌데 이게 대화의 결론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7년을 공부하는데 저는 6개월 공부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하고 싶어서 마친 적 있어? 그래 억지로 마친 적은 있겠지. 하지만 즐겁디? 아니 즐거운 것까지 필요 없어. 마음이 편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 다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러니까 다 필로 결정했거나 아니면 반강제로 모두가 걸어야 하는 길을 억지로 걸었거나 안 걸으면 안 되니까 의무와 필로만 걸어왔기 때문에 모든 길들이 다 멈추었던 거예요.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대화로 나온 결론도 못 가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건 이해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대화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다른 건 갈 것 같았는데 못 갔고, 하지만 이거는 못 갈 줄 알았는데 가게 됩니다. 당연하지. 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7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나는 3개월도 공부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는 의무나 멋을 멋부리고 싶거나 잘나고 싶어서 택한 길이었나 보지. 그러면 못하죠. 여러분 잘나고 싶어서 하면 게임도 제대로 안 돼. 여러분들이 게임이 그나마 잘 되는 이유는 그나마 아무도 내가 무슨 게임 하는지는 관심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게임은 여러분들 기호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마저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게임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고통입니다. 고통이야. 게임도 고통이야. 뭐든지 일이 되는 고통인 거야. 근데 이거는 이분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화성학에 꽂힌 건 아닌데, 내가 어쨌든 이 음악에 끌리는데, 1번은 아니야. 2번도 아니야. 그럼 뭐야? 3번도 아니면 음악에 끌릴 리가 없잖아. 3번. 이걸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1번도 아니야. 2번도 아니야. 그럼 남은 건 3번이잖아. 그럼 이게 3번 때문이라는 건데, 내가 3번을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이 3번으로 났으니까 3번으로 관련된 걸 쭉 하는 거죠. 나는 수학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막 숫자라면 진력이 나는데 과연 이게 될까? 해보니까 돼. 왜? 내 중심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그냥 살림만 하던 주부였는데 그런데 생계를 책임져야 돼서 자식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될 상황에 놓인 거야. 그래서 너무
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아줌마인데 너무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찾다 보니까 국비로 뭔가 그 캐드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요. 캐드. 근데 무슨 캐드야. 내가 생각해봐요. 그 아줌마 주부 입장에서 무슨 캐드야. 무슨 캐드는 뭐 하는 거야. 그 어려운 거 그 선 쫙쫙 그어진 거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근데 그거밖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빨리 지금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꽉 차고 뭐 꽃꽂이 뭐 유화 뭐 이런 거 다 얼른 금방 차버리고 그거 한 자리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배울 수밖에 없어서 그걸 하게 된 거야. 근데 했는데 그 아줌마 표현들은 그래요. 아주머니라고 그 주부 표현 말로 애가 둘인가 셋인가 그랬어. 그 주부의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낯설음만 좀 지나가고 난 뒤에는 낯설음. 그러니까 그 낯설음이 뭐냐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런 걸 어떻게 이건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래서 그래도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억지로 등록 당한 건데 그분 표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전율을 느꼈다고. 자기가 이 캐드라는 그 구조와 디테일함과 명확함과 그 이대로 그대로 건물이 만들어지는 이 완벽한 디테일함과 정확함에 그걸 자기가 부르고 있는 거야, 나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강사님까지 되셨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주부들에게 그렇지 않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뭐 이런 걸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우연히 그렇게 찾으신 분이죠. 왜? 내가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느낌과 내 중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도 아니야. 2번도 아니야. 그럼 남은 건 3번이네? 근데 3번은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끌리지도 않는데? 근데 결론은 이 음악이 끌리는 건 3번 때문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가야죠. 결론이 그렇게 났으니까. 여기에 어떤 느낌도, 필링도, 꽂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알게 된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내 자신의 중심을. 내 중심이 말하잖아요. 똑바로 그 음악이 내기하고 있다고. 3도를 쌓고 4도를 쌓고 화성을 좀 고치라. 정확하게 치라. 너는 정확하게 치길 원한다. 너도 모르고 있어. 너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치는 걸 원해. 내 중심이 원하는 소리예요. 아닌데 나는 느낌이 좋고 어떤 그런 필링에 어떤 잠겨있는 그런 느낌이 좋아. 아니야. 네 중심은 정확하게 치는 걸 원해. 그러니까 내 음악에 네가 끌리는 거야. 그래서 이 소리를 그렇구나. 이게 내 안의 소리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침내 잘 좀 해봐. 정확히 치라. 너 대충 치는데 잘 좀 쳐. 이게 아니야.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 너 보이 졸라 구려. 잘 좀 해봐. 이거의 정확한 표현은 잘 좀 쳐봐. 이게 아니야. 잘 좀 쳐봐는 모두가 다 하지. 이 말의 정확한 통역은 너는 진짜로 정확하게 치는 걸 원하고 있어. 그걸 네가 몰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야 좀 연주에서 그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장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세계 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걸어온 사람이 저런 표현을 할 때는 거의 지구상에 비교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모르고 있겠지만. 왜? 말씀드렸잖아요. 뭐 즐기는 사람은 뭐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뭐라고? 아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 뭐 어쩌고 그런 말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거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보다 노력 많이 하고
누구보다 즐거워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줄도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넘사벽이라고 하더라고. 자, 지금은 한 사람이, 한 그냥 잉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잉여라고 하는 사람이 넘사벽이 되는 과정을 쭉 지금 보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잉여는 모든 넘사벽이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잉여란 건 없어요. 하나님의 신격을 닮은 하나님의 모방체들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보고 듣고 따라하는 것. 왜냐면 어쨌든 세상은 살기 힘들잖아. 그래서 혼자만으로 독학으로 힘들어. 이분도 빌 에반스라는 거장의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생명은 독하기 힘들어. 생명과 관련된 거는. 그래서 아비님 같은 사람들, 또 아비님이 없다면 또 생명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난 것들 통해서 쭉 살아가시면 돼요. 잉여니 뭐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잉여일 수도 있지, 뭐 어때, 아니 그러면 어때, 아니면 어떻고. 중요한 건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려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작은 것에 잘 하려고, 작은 것을 잘 해내려고, 큰 거 말고 작은 것을 잘 해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은 정말 10년이 지나야 믿어질까? 언젠가 믿어지길 바라지만 정말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모든 넘사벽들은 이렇게 다 넘사벽이 되었어요. 이제야 좀 연주에서 그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포스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뭐 이제야 조금 맛을 내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또 나는 아직도 그 기억나. 우리나라에서 조명에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있거든. 조명 그분,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모든 큰 조명, 큰 연극이나 공연들은 다 이분이 조명을 만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이제야, 그분이 한 지가 한 30년인가 엄청 오래됐지. 그런 거 없을 때부터 했으니까. 아예 그런 조명이란 전문가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한 말 있어. 이제야 빛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다 여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야 좀 연주에서 그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비님 또 한 분은 이제서야 빛이 뭔지 조금 알 것 같다고. 똑같은 얘기 한다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달랐지? 작은 것을 무시했죠. 여러분들과 그분들의 차이는 작은 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하루 내까지 거 이 짓거리 이거 해서, 고작 이거 해서, 이거나 아셨죠? 아비님은 진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비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입니다. 아비님의 퓨파더에서 동기부여란 기름 없는 자동차에 엑셀을 밟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뭐 조금은 가겠지. 하지만 동기부여는 그냥 덮어져 버리겠죠, 여러분.
동기부여 받아서 살아봐. 차라리 없이 산 것보다 더 비참할 거야. 나는 진짜 여러분들을 쓰레기로 만든 건 그놈의 동기부여 영상들이라고 생각해. 좀 그만 좀 밀어. 기름도 없는 자동차를 자꾸 밟아대면 어떡해. 엔진 녹아버리다 못해 아주 그냥, 동기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아비님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 뿐입니다.